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8번 그림은 정지해 있던 롤러코스터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공면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 이렇게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D 지점이다. D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즉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아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즉 C에서 D가 아니라 C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역학적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은 C 지점이다.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다라고 해야겠죠. 최소, 최고가 아니라 그런 것은 지금 없고 모두 다 같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A에서 B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림을 보면 A에서 B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높이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B에서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B에서 C 지점, 즉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가 아니라 아직 B가 더 C보다 높죠. C보다 높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얘기해야지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C에서 D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 C에서 D 지점은 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고요. 그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쵸?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그 증가량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9번 지면에 놓여 있는 질량 2kg의 공을 수직 방향으로 던지는 순간 공의 속력은 12m/s로 측정되었다. 공이 5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단 공기 저항과 마찰 무시. 여기도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럼 던지는 순간 딱 지면에서 이 12m/s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라고 했고 곱하기 12의 제곱이 되겠죠. 즉 이것은 운동 에너지고 이 전체적으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런데 문제에서 5m 높이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 즉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운동 에너지 구한 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2의 제곱이니까 이 144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144는 여기서도 144여야 하고 최고 높이에서도 144여야 하고 즉 요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더한 값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mH니까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것을 물어본 거죠. 이것이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144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럼 대입을 해볼까요?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5m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운동 에너지 더한 것과 다 같아서 역학적 에너지 144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44는 이렇게 계산하면 2호 10이니까 98이 되겠죠. 98 더하기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즉 이항해서 빼주면 144 빼기 98이 즉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즉 빼면 6이 되고 13에서 9를 빼니까 4가 돼서 4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6주를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질량 2kg인 공을 수직 방향으로 던져 올렸을 때 최고 높이는 10m였다. 이때 공을 던져 올린 속력은 단 공기 저항과 마찰 무시. 이 문제에도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즉 그것은 최고점의 높이,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즉 써볼까요? 위치 에너지와 즉 딱 던져 올릴 때, 그때의 속력이 가장 크겠죠. 그때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같다라는 등식이 있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9.8 mH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m을 상쇄시키고요. 9.8 곱하기 h 높이 10m죠. 이거와 2분의 1 그리고 속력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98은 2분의 1 v 제곱이 되고 분모의 2가 즉 이항되면서 곱하기로 가겠죠. 그럼 196이 나오겠고요. 196은 즉 속력의 제곱이다. 속력의 제곱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즉 어떤 거를 똑같은 수 2번 곱해서 196이 되는지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11 곱하기 11은 121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1보다 큰 수로 즉 12 곱하기 12, 13 곱하기 14 해서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되는데 14 곱하기 14가 즉 196이 나옵니다. 이래서 속력은 14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그림은 TV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A는 음식물, 화학 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2번 기억 A는 음식물, 화학 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3번 기억 A는 음식물, 화학 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4번 기억 A는 음식물, 화학 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5번 기억 A는 음식물, 화학 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우리가 음식물이나 화학 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죠. 화학 에너지인데, 즉 그림에서 지금 A, 요 부분이죠. 이 A 에너지가 TV를 켜서 TV 안에 지금 빛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는 전기 에너지가 즉 이렇게 TV를 켜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는 500줄이다. 그림을 보면 지금 전기 에너지가 1000줄인데 이 1000줄이 즉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기타 에너지로 즉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1000줄이라는 에너지가 여기 모두 다 합한 값이 1000줄 그대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400이 되고 열 에너지까지 하면 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0줄에서 500을 빼면 B는 500이 맞겠네요. 그래서 빛 에너지 500줄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에너지가 전환될 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림을 보면 즉 전기 에너지가 즉 하나의 에너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즉 두 개 이상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리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므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죠.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도 에너지죠.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이렇게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코일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실험 장치이다. 코일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2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답은 2개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발전기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실험이다. 그렇죠. 발전기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실험이 맞습니다.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데 발전기와 좀 다른 것은 전동기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즉 팬을 돌리는 즉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발전기는 이 자석이 내려오면서 즉 운동 에너지가 유도 전류를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와 관련 있는 실험이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맞습니다. 3번 전기 에너지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3번 문장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자석의 극을 바꾸면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죠. 지금 N극이 밑에 있는데 이것을 S극으로 바꾸면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즉 유도 전류가 먼저는 이렇게 흘렀다고 하면은
S극으로 바꾸면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5번 코일 주변의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 그림에서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자기장이 생기겠는데 이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석의 극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석의 극과 관련이 있는데 그림에서 N극이 이렇게 다가오면 이 코일은 이 N극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즉 같은 N극으로 요 윗부분이 즉 이렇게 자기장을 먼저 만듭니다. 이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 자석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 2개는 3번과 5번입니다. 13번 전격 전압이 220V, 소비 전력이 1500W인 전열기를 6시간 사용했을 때 전열기의 전력량을 구하는 식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때 시간은 시의 단위, 즉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500W 나와 있고 6시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곱해주면 1500 곱하기 6이 되니까 000 그래서 3이 올라가고 9000이 되네요. 9000W시인데 와트시 즉 9000이란 것이 없고 9kW시라고 적혀져 있는 건 있네요. 그렇죠. 이 1000을 키로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9kW시를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파이팅!